강남의 3구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잠실에 가격이 한 4억 정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부지런TV의 준걸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잠실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곳이 롯데타워고, 지금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많이 이슈화되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기사가 나와 있는 잠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잠실의 1cm 가격이 기존의 최고가 대비 한 4억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cm 뿐만 아니라 엘스, 트리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락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남의 3구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잠실에 가격이 한 4억 정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현재 4억이 정말 떨어진 건 맞는지, 정상적인 거래로서 4억이 떨어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의 적인 분위기가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잠실 엘스와 리센츠입니다.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거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게 26.5억이었는데 최근 5월에 거래됐던 것이 4억이 빠진 22.5억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4월에 거래되었던 26.5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은 로얄층 로얄동에 해당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반면에 5월에 거래되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단지 내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리센츠라든지 엘스 같은 경우는 되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과 층에 따라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리센츠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권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역에서 가깝다든지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중간에 단지 내에서도 애매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동과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얄층 로얄동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조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잠실 같은 경우에도 리센츠의 호가가 한 반년 대비 호가가 좀 하향으로 좀 조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된 호가 대비 요번에 거래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수의 특정 물건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기사에서 자극적으로 다룬 것처럼 4억이 빠졌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정부에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거 대비 한 2억 정도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잠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반년 정도 전 대비해서 호가가 조금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강남 3구, 강남구, 소초구, 송파구 중에서 강남구하고 소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가 조한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도 기존 가격 대비 좀 가격이 하락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진행된 물건도 있지만 거의 보편적인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해당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크게 송파구처럼 그렇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강남 3구에서도 유독 송파구만 왜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되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매물 추이를 봤을 때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입니다.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 초반대예요. 사실 서울의 전반적인 매물 추이의 평균을 봤을 때는 30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송파구조차도 평균에서는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현재 매물은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뒤에 보이시는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19년도 1월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약 9,5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19년도 초에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전세 세팅, 임차인 세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저가에 세팅이 된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임대차 3법 계획강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게 좀 더 2년 된 비과세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 더 뒤로 2년 정도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시점 중에서 그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 헬리오시티의 매물이 기존 대비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송파구의 이제 매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아무래도 헬리오시티에 매물이 많다는 것은 헬리오시티 또한 가격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대비 한 뭐 반년 정도 대비 한 2, 3억 정도의 호가가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를 언급할 때 한 번씩 언급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강동구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인데 거기 또한 대규모의 단지다 보니까 같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한 9월 정도에 입주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한 대단지의 규모를 갖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 초기에 임차인을 세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가격이 기존의 전세가 대비는 좀 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 또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이제 덜 받을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매물이 그러다 보니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고덕 그라시움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한 반년 정도만 전화만 하더라도 34평 기준으로 20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물건이 최근에 14.8억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거래 거래가만 봤을 때에는 거의 5억 이상의 물건이 빠졌다. 강동구의 현재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라시움의 가격이 5억 정도 빠졌으니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자극적인 기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실제로 14.8억에 거래된 것은 직거래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해당 동과 층 같은 경우에는 그라시움 내에서 모두가 선호하는 동호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방 안에서의 모든 뷰가 그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라시움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14.8억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직거래가 됐고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증여한 물건이 아니냐 14.8억에 거래가 된 다음에 바로 한 2, 3일 뒤에 17억대의 거래 물건이 나왔던 거 보니까 실제 그라시움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하락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잠실이라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 내 가격이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동네는 여기보다 입지가 좀 더 열악한 곳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상계주공 뭐 6단지라든지 3단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호가 대비에 가격이 많이 좀 조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거래 또한 가격이 많이 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하락장에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선망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이라든지 압구정 현대라든지 또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호가조차도 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있는 호가보다 올랐으면 올랐지 그 가격보다 뭐 가격이 좀 빠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호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정을 갖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본격적인 하락이 왔을 때에는 뭐 10억 정도 됐던 물건이 11억 정도가 돼서 4억이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호가도 그 11억에 준하는 호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보다 거서 떨어지는 실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하락장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영향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규제 완화, 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면서 많은 매물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좀 약하게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상황이 현재 맞물려 가지고 거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는 게 어쩌면 좀 올바른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송파구에 있는 잠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이번에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만큼 현금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분들만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가 자유롭게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에 가장 그 전고 가격 대비 한 20-30% 정도가 가격이 빠졌다면 그래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가격대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잠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송파구 전체 일대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본인이 지금 올해 이번에 강남 3구에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급매물을 찾아보신다면 기존의 가격 대비 꽤나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송파구, 이 강남 3구를 떠나서 모든 지역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본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단지를 몇 군데 정해 놓으시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걸이었습니다.